자, 요 단위 테스트는 일단 이제 개발자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단위 테스트 하는 이제 대상이 작은 소프트웨어, 예, 우리가 이제 컴포넌트 모듈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작은 부품만 할 수 있는 어떤 아주 작은 단위의 모듈 컴포넌트를 이제 개발할 때 개발자가 맡아서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테스트를 할 때 테스트 해야 될 항목들이 많다. 이 컴포넌트가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개발자가 이제 개발도 하고 테스트도 일일이 꼼꼼하게 이제 하려 그러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테스트 하는데 왜 시간이 걸리나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예. 근데 요거 생각 한번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 30명의 학생의 성적을 입력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그 성적 처리가 성적까지 다 출력이 되는지 등수까지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30명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죠. 그렇다고 변수에다가 입력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카드 코딩해서 하면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DB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집어넣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DB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 그 DB 안에 데이터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테스트용 데이터도 만들어 줘야 되죠. 예.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이 나는 이제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이 테스터죠, 말 그대로 테스터가 데이터를 이제 실제 이제 테스트하고자 하는 이 컴포넌트 모듈에 맞도록 생성을 해서 그 테스트용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대로 이제 실행이 되는지 결과가 나오는지 이렇게 해주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개발하는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쳐내면 되는데, 실제 이제 현업에서 개발자마다 뭐 이렇게 뭐 테스트를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아주 큰 업무 아닌 이상은 단위 테스트는 개발자가 대부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동화된 그 개발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자동화된 그 개발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개발한 시간이. 그런데 이제 이 그 개발 도구가 없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단위 테스트를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이 단위 테스트라는 게 전체 시스템 테스트를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작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테스트에서 제대로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이 통합이라든지 시스템들이 뒤로 가면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위 테스트는 아주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개발 도구, 자동화된 개발 도구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단위 테스트를 한 이런 모듈들을, 컴포넌트들을 조립을 해서 이런 부품들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그죠? 부품들을 이용해서 이제 조립해서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품에 해당하는 컴포넌트 개개별로 테스트 됐을 때는 잘 동작을 했었는데, 통합 테스트 할 때 이걸 조립해서 하면 이게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래서 부품과 부품 사이에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게 상호작용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컴포넌트들을 조립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오겠죠. 전체 흐름이 잘 이제 이루어지는지 이걸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게 통합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모듈 사이의 인터페이스나 통합된 컴포넌트 간의 상호작용을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완성된 경우는 부분적으로 통합 테스트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해서, 통합 테스트를 하는데 전체 시스템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일단은 부분적으로 요 통합 테스트를 할 수가 있으면 그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통합 테스트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테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완성된 이런 조립이 완성된 요 시스템을
자, 정상적으로 이제 수행이 되는지 테스트를 하는데, 일단 이제 기능 면에서, 그러니까 성능 및 장애에 초점을 두고 테스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어떤 제품을 만들 때 A사, B사, C사, D사, 뭐 사람이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이 보면 만드는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손재주가 별로 없는 사람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직접 이제 만들어서 뭔가 이제 기능을 수행을 하긴 하는데, 이게 만족도가, 그러니까 결과치가 얼마큼 나오느냐,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놓고 뭐 실제 뭐 그 자동차에 뭐 제로백이라고 할까요? 제로백, 예, 뭐 이게 뭐 3초인데 어떤 장동차는 제로백이 10초다. 그래서 속도가, 예, 뭐 제로백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적으면 적게 나올수록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벽돌을 만들었는데, 예, 벽돌 기능은 담장 같은 거 이렇게 쌓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벽돌에 어떤 충격을 가했을 때 어떤 벽돌은 쉽게 부스러져 버리고, 뭐 눈이나 뭐 또 많은 이제 태풍이 온다 했을 때 또 겨울에 얼었다가 또 풀리질 때 막 금이 쫙쫙 난다든지, 벽돌 기능은 원래 벽돌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 벽돌 기능이니까 벽돌 기능 되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성능 면에서. 근데 어떤 벽돌은 누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얼음이 얼고 다시 뭐 또 녹거나 할 때 이렇게 이제 갈라짐 없이 잘 부서지지도 않고 그런 벽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벽돌에도 같은 벽돌은 아니죠. 그래서 성능이 좋은 벽돌은 비쌉니다, 그죠? 당연히 비싸겠죠. 네, 우리 물건도 똑같아요.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뭔가 조금 기능이 좋고 성능이 좋은 거는 비싸죠. 자, 우리 이제 휴대폰도 뭔가 성능이 좋으면 비쌉니다, 그죠? 통화는 다 돼. 근데 뭔가 통화 기능은 기본 되는데 뭔가 성능이 좋은 거는, 예, 또 비쌉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능과 장애 초점으로 해서 이제 시스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운영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 만들고 이걸 이제 고객한테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써도 됩니다 하죠. 그런데 써도 됩니다 하고 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정상적인 업무가 이제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돌아가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이 운영하기 바로 전에, 예, 요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제 이제 실무자, 예, 고객이죠. 최종 사용자, 담당자라고 보면 되겠죠. 이 시스템이 새로 개발됐는데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뭔가 업무를 하는 사람, 그리고 업무를 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 그죠? 여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예, 일단은 이 만들어진 시스템을 실제 이제 환경에서, 예, 굴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오픈해도, 예, 되는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 여기서 결점이 생기면 바로 이제 운영을 하면 안 되겠죠. 다시 보완해서, 예, 다시 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그때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까지 요 테스트에 대한 이제 설명을 다 드렸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아래쪽에, 예, 자, 세부적인 또 이제 설명입니다. 자, 프로젝트 수행 단계에 따른 테스트 접근 방법이라고 해서요. 자, 처음에 이제 그 개발자가 하는 테스트, 단위 테스트라고 그랬죠. 예. 자, 요 단위 테스트에 대해서 자, 이제 세부적으로 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위 테스트, 자, 요 설명 보면은, 자, 테스트가 가능한 작게 분리된 소프트웨어, 예, 모듈 혹은 컴포넌트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테스트가 가능한 단위로 작게 분리된 소프트웨어 내에서 결함을 찾고, 자, 기능을 검증하는 테스트 활동. 앞에서 설명했는데 또 설명을 한 번 더 한 거죠. 그 다음에 요 단위 테스트 특징. 자, 세부적으로 앞에, 예, 설명을 했지만, 자, 세부적으로 또 다시 이제 단위 테스트에 대해서 지금, 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은, 자,
요 단위 테스트는 구조적 테스트, 기능성 테스트, 리소스 관련 테스트, 강건성 테스트 등 특정 비기능성 테스트 등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요런 뭐 구조적 테스트, 기능성 테스트, 리소스 관련 테스트, 강건성 테스트 등 요런 이제 비기능성 테스트를 포함해서 요 테스트가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명세, 명세서가 되겠죠. 컴포넌트 명세서,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제 적어놓은 뭐 설계 도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상세 설계,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 명세서, 실제 이제 여기 이제 설계해 놓은 그런 이제 내용들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컴포넌트 명세서, 다음에 소프트웨어 상세 설계서, 데이터 모델 명세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이제 단위 테스트를 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테스트를 할 때. 그래서 입력을 뭔가를 주면 출력은 뭔가 나온다 하는 그런 이제 기준이 여기에 다 적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결과가 잘 나오는지를 단위 테스트를 한다. 자, 요게 이제 단위 테스트 특징이고, 자, 방법과 목적, 단위 테스트의 방법과 목적을 또 볼게요. 그래서 자, 요 단위 테스트는 구조 기반과 명세 기반 테스트, 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조 기반과 명세 기반. 자, 그래서 밑에 표가 있는데 표 미리 이렇게 보시면은, 자, 단위 테스트 방법. 그러니까 이거 방법을 또 쪼개 놓은 거죠. 구조 기반 단위 테스트, 다음에 명세 기반 단위 테스트, 이렇게 이제 쪼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조 기반 이렇게 보면, 자, 프로그램 내부 구조 및 복잡도를 검증하는 화이트 박스 테스트다. 다음에 명세 기반은 목적 및 실행 코드 기반의 실행을 통한 자, 블랙박스 테스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화이트 박스가 있고 블랙박스가 있는데, 블랙박스를 기준으로 이제 요 화이트 박스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블랙박스는 말 그대로 내부가 안 보이죠. 내부가 안 보이는 게 블랙박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입력값을 주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지는 몰라. 그러니까 어떤 입력값을 줬을 때, 데이터를 줬을 때 얘가 이 블랙박스 안에서 어떻게 얘가 처리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결과값, 그 실행 결과, 그런 건 이제 결과값이 뭐가 나오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 화이트 박스는 말 그대로 블랙박스는 까만서 안에 안 보이는데, 화이트 박스는 투명 그 이 유리로 박스를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컴퓨터 케이스도 보면 투명 케이스 해가지고 속이 훤히 비치는 케이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내부를 훤히 보면서 보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또 테스트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구조 기반과 명세 기반, 자, 구조 기반은 화이트 박스 테스트를 얘기하고, 명세 기반은 블랙 박스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뭐 테스트 목적으로 구조 기반은 뭐 제어 흐름이나 조건 결정, 뭐 다음에 명세 기반은 동등 분할, 경직감 분석, 이런 데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요 방법과 목적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표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 방법과 목적에서 보면, 자, 요 단위 테스트는 구조 기반과 명세 기반 테스트로 나눌 수가 있다. 자, 구조 기반과 명세 기반 테스트로 나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표 1-1과 같이, 자, 기본적으로 개발된 코드 및 모듈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동작과 사용자 요구사항을 자, 테스트할 목적이 있다. 자, 요 1-1 표 보셨습니다, 그죠? 구조 기반과 명세 기반, 블랙박스와 화이트박스, 화이트박스, 블랙박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발된 코드 및 모듈의 범위 내에서 자, 정상적인 작동과 자, 사용자 요구 사항 등을 자, 이게 일치되는지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 기반. 자, 여기 표에 보면 구조 기반, 명세 기반. 구조는 예, 화이트 박스, 명세 기반은 블랙 박스. 예, 예, 이거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 기반은 업무 단위별 제어 흐름과 조건 결정에 따른 결과를 테스트하는 데 목적이 있고, 명세 기반은 예, 동등 분할과 경계값 분석 등을 위해서 사용자 입력, 출력, 내부 이벤트 등을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용어들이 예, 테스트 부분에서는 대부분 다 사실 이 테스트 이거 용어 모르면 개발 못합니까? 개발해요. 예전에는 이런 예전에보다 뭐 굳이 이 얘기에 나온 내용은 우리가 TDD라고 해서 테스트 드리븐 뭐 디벨롭먼트에서 개발을 해서 뭐 이렇게 그런 이제 개발 방법도 있어요. 테스트를 하면서 개발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잘 못해요. 현업에 가면 예, 시간이 있어. 그것도 시간이 있어야 되지. 예, 뭐 10개월짜리 하는데 실제 개발 기간이 10개월이 아닙니다. 그죠? 저번에 제가 업무 분석하고 그 기간 말씀드렸죠. 10개월이면 거의 이제 구현은 한 3개월 정도 예, 다 예, 끝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이론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실무에서는 생략되거나 건너뛰거나 또 이제 약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방법 노릇이니까 이게 이제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알아놓는 거고요. 와 선생님 저 이거 용어 다 이렇게 제대로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잘 모르겠는데요 하더라도 개발은 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요. 아까 앞에서 봤던 거. 예. 테스트 4가지 있었잖아요. 제일 작은 거 단위 테스트. 그죠? 예. 근데 단위 테스트를 하는데 통합 테스트는 안 합니까? 단위 테스트 하다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개발자가 또 통합 테스트 해요. 웹사이트 만들 때 웹페이지 하나씩 만들고요. 서브 페이지 1, 서브 페이지 2, 서브 페이지 3 만들면서 실행했을 때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겠죠? 그런 다음에 뭐예요? 메인 페이지에다가 서브 페이지 붙여가지고 또 이제 눌러보는 거예요. 잘 동작하나. 이게 이제 통합 테스트죠. 네,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규모가 엄청 큰데 아니면 개발자가 이 업무를 다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 테스트는 만약에 패키지를 개발하는 회사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일반 이제 웹 사이트나 이런 거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압축 프로그램 개발하는 회사다. 그러면 뭐 압축률이 그 전에 나왔던 버전이나 다른 타사 압축 프로그램보다 압축률이 더 좋은지 안 좋은지 성능을 테스트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압축을 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압축을 하고 푸는데 시간이 얼만큼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겠죠. 그죠? 예, 성능과 관련된 그런 이제 패키지 그 형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는 이제 이런 시스템 테스트가 사실은 하겠죠, 그죠? 근데 좀 규모가 크면 업체가 조금 규모가 있고 부서도 테스트를 전담하는 업체가 있으면 이걸 이제 전문 테스터가 이 작업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고서도 만들고,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예. 자, 테스트 이제 방법 2가지로 구조 기반과 명세 기반 이렇게 나눠서 할 수가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합 테스트 또 세부 설명인데 앞에서 설명했던 거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자, 통합 테스트. 자, 요 통합 테스트는 컴포넌트가 인터페이스를 테스트하고, 자, 운영 체제, 예, 다음에 파일 시스템, 다음에 하드웨어 또는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와 예, 같은 각각 다른 부분과 상호 연동, 예, 상호 연동 여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품과 부품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예, 어떤 완성품이 만들어진다 했을 때 이 부품이 서로 떨어지는 거 아니죠? 예,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빵 만드는 기계를 만들었다. 그러면 어떤 재료를 이렇게 예, 넣어주면은 준비해주면 재료를 알아서 이렇게 또 이렇게 반죽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을 거고, 반죽이 끝나면 탁 토스를 딱 하면 이거 반죽된 게 양념을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양념까지 다 됐다 그러면 예, 그다음에 이제 굽는 기능 그런 이제 부품이 또 있을 거죠. 이게 이제 모듈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반죽하는 기능,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양념하는 기능,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꼽는 기능, 이렇게 해서 모듈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듈들을 하나하나 테스트하는 게 단위 테스트고, 자, 이 모듈 다 완성됐으니까 밀가루 넣으면은 빵이 나오도록 만든 기계니까 밀가루 넣어서 빵이 나오는지 이 부품들을 다 연결해야 됩니다. 그죠? 다 연결해서 이 부품들 간에 상호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처리된 거를 그 다음 단계로 넘기고, 그죠?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이 부품들은 그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동작을 한 거고, 여기서 이제 또 처리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넘기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호작용 하는 거죠. 통합 테스트에서, 자, 얘는 이제 상호작용을 보는 거죠. 자, 정상적으로. 그래서 부품들을 다 조립을 해서 결과가 이제 이게 밀가루를 넣으면 이런 이제 빵이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징을 보면 통합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자 빅뱅 방식보다는 순차적으로 순차적 형태와 자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테스트 통합 테스트 종류가 뭐 빅뱅, 뭐 상향, 하향, 뭐 샌드위치, 뭐 센트럴, 그다음에 콜라보레이션, 그다음에 레이어, 통합,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다. 자, 요게 이제 통합 테스트 설명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테스트는 성능을 테스트한다. 이렇게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통합 테스트 이후에 이제 또 이제 성능을 테스트하는 부분이죠. 그죠? 성능과 장애 테스트하는 거죠. 자, 그 이제 부분을 세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시스템 테스트는 자, 컴퓨터 시스템을 자, 완벽하게 검사하기 위한 목적 또는 성능 목표를 가지고 테스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특징 부분을 이렇게 보면 자, 시스템 테스트는 자, 요 시스템 테스트는 성능 목표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개발 프로젝트 차원에서 정의된 전체 시스템의 동작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환경 제한적 장애, 자, 환경 제한적 여기 이제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장애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 실제 최종 사용자 환경과 유사하게 시스템 성능 관련된 고객 기능, 다음에 비기능 요구사항 등을 완벽하게 이제 수행되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시스템 성능 관련된 고객 뭐 기능, 비기능적인 요구사항, 그 다음에 완벽하게 수행되는지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 이제 시스템 테스트를 할 때 유용하는 내용은 요구사항 명세서. 자, 고객이 저는요 빵을 만드는 기계를 만들어 주시는데 빵이 고객이 너무 많이 기다리면 안 되니까 빵을 이제 재료를 넣으면 10분 안에 만들어지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요구사항이죠. 빵이 자, 밀가루를 넣었어. 아침에 고객이 기다려. 24시간 걸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기다려가지고 바로 가지고 못 가지고 하루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성능이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빵을 10분 안에 구워지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데 10분 땡 하고 빵이 나왔어. 덜 익은 거야. 이러면 안 되죠. 결과물이 바삭하게 잘 익어서 빵 향도 딱 나고, 그죠? 먹음직스럽게 딱 구워지고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돼야 성능이 좋다는 거죠. 빵 굽는 기계가. 근데 같은 10분을 구워줬는데 어떤 기계는 막 빵이 타. 어떤 기계는 덜 익었어. 어떤 기계는 막 냄새가 막 악취가 나.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 이제 보는 게 시스템 테스트라는 거죠. 당연히 결과물 나오긴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거 이제 기준이 되는 게 요구사항 면세서, 그 다음에 비즈니스 절차, 그 다음에 유스 케이스, 그 다음에 리스크 분석 결과, 이런 것들을 요런 자료들을 기준해서 시스템 테스트를 한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시스템 테스트 이제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표가 나오니까 표를 좀 띄워놓고 이게 이제 테스트 쪽이 사실 여러분들이 개발 쪽만 이제 추정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조금 뭐 그렇게 많이 재밌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죠?
말 그대로 잘 돌아가는지 보자 이거죠. 예, 소스 만들어 가지고 예,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프로그램이 오류 없이 잘 돌아가는지 보자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자 시스템 테스트 예, 방법 쪽에 자, 요 이제 표를 한번 보면 자 1-2 표를 보면 통합 테스트 방법이라서 이것도 지금 기능적인 요구사항을 이제 테스트하는 시스템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세분화해서 예, 보는 거죠. 시스템 테스트 할 때. 그래서 시스템 테스트를 하는데 기능적인 자 어떤 요구사항을 예,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예, 보면 이제 요구사항 명세서, 비즈니스 절차, 유스 케이스 등의 명세서 기반의 블랙박스 테스트를 시행한다. 예. 자, 기능적인 요구사항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자, 비기능적 요구사항에서는 예. 자, 성능 테스트, 회복 테스트, 그다음에 보안 테스트, 내부 시스템의 메뉴 구조, 그다음에 웹페이지의 내비게이션 등의 구조적인 요소에 대한 예. 여기 이제 기능적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 테스트를 했지만 비기능적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화이트박스로 예.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테스트 4가지 중에 이제 인수 테스트가 나오죠. 예. 자, 요 인수 테스트를 보면 자 인수 테스트를 보면 자 시스템의 일부 또는 예. 특정한 비기능적 특성에 대해서 자 인스턴스를 통해서 확인한다. 인스턴스는 이제 고객 실제 고객한테 시스템을 주고 운영 시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죠? 관계자들 모여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많이 지금 나눠놨죠. 6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테스트한다. 예, 인수 테스트 종류해서 세부적인 테스트 예, 이렇게 나눴을 때 6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테스트한다. 예. 자, 처음 일단 볼게요. 뭐 다 용어인데 예. 자, 사용자 인수 테스트. 예. 자, 요거는 비즈니스 사용자 시스템 사용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할 때 이제 쓴다. 예. 비즈니스 사용자가 시스템 사용의 적절성 예. 여부를 확인할 때 쓴다. 그다음에 이제 운영상의 인수 테스트는 뭐 시스템 관리자가 시스템 인수 시에 수행하는 테스트 활동이다. 그래서 뭐 백업, 복원 시스템, 그다음에 재난 복구 시스템, 그다음에 사용자 관리, 그다음에 정기 점검, 예, 요런 것들과 관련된 예,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테스트, 사용자 인수 테스트, 운영상의 인수 테스트. 그다음에 이제 계약 인수 테스트라는 게 있죠. 계약 인수 테스트. 자, 계약상의 자 인수, 검수 조건을 준하는지 이게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항목들이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 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나 안 하나. 예. 이게 이제 합격 불합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다 항목이 다 합격돼야 통과입니다. 됐어요. 다 이제 합격 체크하는 거죠. 체크를 쫙 해서 예, 문제 없으면 이제 문제 없으니까 다 확인했으니까 예, 이제 업체들은 뭘 해야 돼요? 대금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예,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규정 인수 테스트. 요거는 이제 이 시스템하고 관련해서 정부 지침을 잘 지켰는지, 시스템에 실제 처리하는 방식에, 그다음에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규정에 맞게 해놨는지, 예, 뭐 이런 거, 예, 뭐 보통 이런 게 이제 민감한 게 이런 거죠. 저 특정 프로그램이 있는데 조작이 가능하게 만들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부 지침하고 법규하고 이런 거 다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뭔가 외부에서 뭔가 조작 위해서 데이터를 고쳐서 뭐 다르게 출력이 된다든지 하면 큰일 나죠. 어떤 또 법규에 맞아야 되는데 법규를 어기면서 어떤 시스템이 동작이 된다 하면 그것도 예,
고쳐야 됩니다. 법규가 바뀌었으면 바뀐 법규로 예를 들어서 자 소득세를 예를 들어서 소득세를 10%를 부과한다. 근데 이제 앞으로 소득세는 5%만 내는 걸로 뭐 1월 1일자로 바뀌었으면 됐죠. 그럼 10% 걷으면 안 되잖아요. 바뀌었잖아. 5%로 이제 떨어졌어요. 근데 기존에 법에서 10% 거두는 거 그대로 적용해 버리면 어때요? 5%안 떼어들던 사람이 더 떼이는 거죠. 규정, 법규 뭐 이런 거, 정부 지침 이런 것들인데 왜 그 실제 사이트 만들 때 왜 그 표준 웹 표준을 지켜야 한다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웹 표준 뭐 기술 뭐 호환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도 다 이런 쪽이 다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자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가 있는데 자 베타 테스트는 많이 들어봤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베타 테스트로 이렇게 막 신청하잖아요, 그죠? 베타 테스트 신청 받습니다 해가지고 알파 테스트는 개발하는 조직 내에서 개발하는 조직 내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우리 회사 내에서 실제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에서 만든 게임 이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자 여러 부서한테 야 이제 요거 게임 개발됐으니까 여러 부서 팀원들한테 몇 시에 동시 접속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거죠. 사내에서 그죠? 자기네끼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하는 조직 내에서 이런 사람들이 잠재 고객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의해서 테스트를 수행한다. 뭐 예를 들어서 마트 연합이 있어요. 마트 연합에서 공통적으로 쓸 마트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무인으로 막 결제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테스트를 안 하고 내보낼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이제 조직 내에서 이제 테스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베타 테스트는 실제 환경에서 고객에 의해서 테스트된다. 이건 이제 이거죠. 말 그대로 실제 사용하는 사람도 있죠. 이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해서 자 예를 들어 제가 압축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개발이 완료돼서 알파 테스트가 다 됐어요. 압축 잘 되네. 그다음에 이제 압축 푸는 거 잘 되네. 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이트에 올려놓고 자 우리가 만든 자 압축 프로그램입니다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쓰는데 이제 베타 테스트 버전 기간을 주는 거예요. 자 이제 만들어서 이제 베타 테스트 기다리니까 혹시나 사용하시다가 뭔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여기다 글을 남겨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고객들이 이걸 다운받아서 이제 써보면 와 뭐 압축하는데 파일이 압축 푸니까 깨진다든지 원본을 압축해서 압축을 풀면 원본 그대로 압축이 풀려야 되는데 막 파일이 손실이 일어난다든지 앞에 뭐 변형이 된다든지 이런 것도 있죠. 버그가 발생된다든지 이런 것들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죠. 실환경에서. 그래서 베타 테스트를 이렇게 할 때 돈 받고 안 하죠. 테스트를 할 사람 모집합니다. 자, 우리가 상품 드릴게요. 우리가 요거 베타 테스터들은 실제 이제 그 운영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아이템 뭐 10만 원짜리 하나씩 드릴게요. 이런 거 있죠, 그죠? 사이버머니 드릴게요. 이런 거죠.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베타 테스트한테 드립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 요 인수 테스트까지만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어요. 사용자 인수 테스트, 운영상의 인수 테스트, 계약 인수 테스트, 규정 인수 테스트, 알파 인수 테스트, 베타 인수 테스트 총 6가지로 구분해서 이 테스트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정리하고요.